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밝히는 연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왜 바람을 피울까? 인터넷을 보면 커플 사이의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오면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된 애야 같은 댓글이 줄줄 달리죠. 물론 바람이 아주 나쁜 일이면 분명하지만 다들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니 그 양상이나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왜 바람을 피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빌라노바 대학의 심리학과의 브란드 교수는 남녀 1089명을 대상으로 바람 피우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게 된 대표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았어요. 남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 먼저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 탑5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1위, 더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66.7%, 2위, 권태기가 와서 42.9%, 3위, 기회가 생겨서 어쩌다 보니 32.1%, 4위,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 27.4%, 5위, 날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20.2%로 나타났어요. 다음,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 탑5 복수 응답 가능합니다. 1위, 더 끌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67%, 2위,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 54.6%, 3위, 날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42.3%, 4위, 권태기가 와서 40.2%, 5위, 어차피 헤어질 거여서 26.8%로 나왔어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먼저 남자의 경우 기회가 생겨서 3위를 차지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5위 안에 없었어요. 여자들의 경우는 지금 하는 연애가 불행해서와 날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처럼 현재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암시하는 이유가 많았죠. 즉,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들에게는 현재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 겁니다. 브란드 교수는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남자들은 더 많은 상대를 만나보고 싶어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더 나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패턴을 보입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울까?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그들이 바람을 피우는 패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바람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 바람둥이 남자들이 바람둥이 여자들보다 바람을 피우는 횟수가 더 많았어요. 또한 여자들은 바람을 피우면 현재 연애를 정리하고 새로운 상대와 연애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자들은 그 가능성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고요. 원나잇 스탠드류의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남자들은 더 많은 상대를 만나보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고 여자들은 더 나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바람과 여자의 바람이 다른 점. 브란드 교수는 남자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다른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남자의 경우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것이 번식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보단 양 전략을 사용하죠. 반면에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기와 자신에게 충분한 자원과 헌신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양보다 질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여자이고 다른 매력적인 이성이 눈에 띄인다면 현재 연애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남자이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진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건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무엇보다 연인의 바람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하고 노력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바람 대
정신적 바람. 여러분은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당신의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둘 중 어느 상황이 더 화가 나시겠어요? 첫 번째, 정신적 바람.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일 거야. 이렇게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두 번째, 육체적인 바람. 너 진짜 잘하더라. 가끔 하고 싶을 때 연락해도 돼? 앞서 남녀가 바람을 피는 이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레비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성별 말고 애착 유형. 레비 교수는 남녀 대학생 416명을 모집해 애착 유형 검사를 한 후 어떤 바람을 더 싫어하는지 물어봤어요. 여기서 애착 유형이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결정하는 심리 유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애 유형이죠. 애착 유형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연애 스타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지난 영상 연애 유형 세 가지에는 애착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불안형, 연인이 떠날까봐 불안해한다. 회피형, 연인과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한다. 안정형, 가장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서 레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 유형은 더 싫어하는 바람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안정형과 불안형은 연인이 다른 사람과 정신적으로 바람피는 걸 더 싫어했어요. 정신적인 바람이 더 싫다. 안정형 77.3%, 불안형 73.1%로 나왔죠. 그러나 회피형은 단호하게 육체적인 바람이 더 싫다고 대답했어요. 회피형은 64.8%가 육체적인 바람이 더 싫다고 대답했죠. 회피형과의 거리 50m. 회피형들은 왜 육체적인 바람을 더 싫어하는 걸까요? 레비 교수는 회피형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피형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마음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정하고 상대가 그 이상 가까워지려고 하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래서 연인이 생겨도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고 먼저 선을 긋는 거예요. 하지만 연인 관계가 지속되려면 친밀감은 아주 중요하죠. 정신적 친밀감이 낮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야 합니다. 회피형은 스킨십으로 부족한 친밀감을 충족시켜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 스킨십이 필수적이라고 느끼죠. 그런데 연인이 다른 사람과 진한 스킨십을 한다면 당연히 불같이 화를 내겠죠. 회피형에게서 스킨십은 연인과의 연결고리니까요. 회피형들이 유난히 육체적인 바람을 싫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애초에 없었다면 이런 논문도 나오지 않았겠죠. 이유야 어쨌든 바람은 나쁩니다. 회피형이 육체적인 바람을 더 싫어한다고 해서 정신적인 바람은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바람이든 바람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바람을 피우는 건 연인에 대한 배신이고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히는 연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